리스 승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점장 정년이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평생 대우받으시면서요. 아주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가려다 보니까 아는 거는 많지요. 몸은 안 따르지요. 세상은 변했지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비.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 대추 있잖아요. 대추. 새 알만 먹으면은 요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아주 유사해져 버렸어요. 정말 최고급 엘리트인데 뭐 한 70까지 정년해도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인 분배라는 차원에서 이제 50세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면은 정말 청년이 퇴사하는 거예요. 근데 갈 데는 없어요. 체면이 있어서 아무거나 못해요. 네. 제가 은행 지점장님 퇴직 프로그램을 좀 하다 보니까 깊이 느꼈는데요. 참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사회에 다시 나오시는 분들의 일거리를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예, 다시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금융 전문가인데 너무 놀리기가 아깝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경비가 웬 말입니까? 그 경비도 아무나 안 하거든요. 지점장 마치고요. 1년은 그냥 평생 일했으니까 쉬어요. 돈도 퇴직금도 좀 받았고요. 그죠?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 한 1, 2년 지나면은요. 돈이 조금 많이 써졌거든요. 벌던 돈이 이제 없어지면서 쓰니까요. 씀씀이는 그거 줄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금방 소진이 돼요. 뭐 좀 해볼까 그러는데 그 지점장님 하실 때는 여기저기서 막 모셔가려고 하거든요. 자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점장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앞에 줄을 쫙 서서 모셔갈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당신 누구세요 할 정도단 말이에요. 참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끈 떨어지면은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은행 지점장이 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셔갈라 그러지. 지점장에서 나와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찾다가 1, 2년 가거든요. 그 한 2, 3년 놀면은 이제 진짜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물이 좀 빠졌다 그래요. 그 찾으니까 뭐 있나요? 그럼 경비라도 하지. 경비 가보십시오. 거기도 줄 서서 기다려요. 아무나 못해요.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예. 근데 어떻게 경비 자리 잡으면은요. 그 되게 힘들거든요.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 보이지만은요. 그 젊은 분들이 경비 하시는 분 보고 버럭버럭 하지만은요. 한번 해보세요. 그 못해 먹을 짓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옆에서 많이 봐와서요. 예.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이 고급 인재를 그냥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도 이제 사회적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사회 관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 역시도 나이 들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직도 좀 청년이거든. 100m 달리기 해요. 20대 하고 내 뛰어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저 달리기 잘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심장이 청년처럼 뛰거든요. 근데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물이잖아요. 그죠? 아유, 고생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좀 이제는 편하게 쉬라는 이런 지점에 와버리잖아요. 너무 안 맞죠, 그죠? 예,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급 하이트 컬러로 정연하신 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오시기가 쭈삣쭈삣 뭐 부끄러움 타시면은 톡으로 어디로 와라 하십시오. 제가 가서 체면 깍듯이 세워드리면서 말씀 다 나누고 오겠습니다. 대신에 커피는 지점장님이 사십시오. 아, 또 부담 주면은 오라 소리 안 하니까 제가 사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40 넘어가면 따가운 눈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너무 받으면 화상 1도, 2도, 3도 화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때는 가감하게 결정하시면 사장님 되시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전문가로 쭉 사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다 오지 마시고요. 준비 꾸준히 하셨다가 못 견디는 시점이 되면 전문가로 한번 거듭나 보세요. 닥터요. 존경받으실 분이죠, 그죠? 예. 이분들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닥터 얘기했더니만 가운을 입혀 나올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AI의 기술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닥터신데요. 뭐 명의신데 이게 이분이 이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여행만 즐기기에는 뭐 돈이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여행은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방법이 없냐 그래서 리스 하시라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더니 이분이 그렇게 잘해요 리스를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계통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런 모임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저기 무슨 의원의 누군데 그 차 바꾼다는데 하고 톡 오거든요. 그 우리 직원이 딱 달라붙어서 하면은 사세요. 어느 선생님 소개받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계통에서는 또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여행 가세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강원도에 이제 다녀오시는 얘기를 듣게요. 대학 동창이랍니다. 강원도 어디 모 병원에 원장하고 계시는데요. 차 바꿨습니다. 돈 좀 생겼잖아요. 그죠? 예. 주말에 가셔서 술 다 사고, 사모님하고 뭐 애들 데리고 가서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셨거든요. 서울에 계세요. 경비요? 그 동창이 다 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예. 뭐, 의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거 하시면은 뭐 좀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의사는 의사. 거기 뭐 충분히 자기 역할 다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도 사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취미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충당할 권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리스를 몰라요. 리스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족은 다 우리 그 팀장님들이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정보 전달.
거기에다 신뢰를 주는 일, 그 다음에 너무 비싸게 못하도록 하는 일, 일단 동료들한테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니까 이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로 하나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5,000포인트 뭐 간대는데 가겠죠, 그죠? 뭐, 예, 전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관점이라면은 목돈 들여서 차를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금이 날아가서 한 대만 써도 될 차를 두 대 쓰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고요. 그걸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컨셉이 리스는 안정적인 저금리가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경제 지표를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투자 수익률보다는 리스 금리가 낮을 수 있다. 그쪽에 저 전문가님들은 뭐 현금 완샷 사지 마시고 리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또 하나 뽑아봤습니다. 뭐 이렇저렇 그 리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하면은 저도 이제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몽을 다녀오세요. 크몽에 리스 승계 하시면은 저희 상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탠다드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실 게 아니니까요. 그죠? 스탠다드 하시면 1년간 리스 승계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URL이 주어집니다. 본인 계정입니다. 그걸로 이제 홍보하시면은 소비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회원이 가입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자동 배정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서입니다. 그죠? 또 비서라는 우리 팀장님이 화내니까. 예. 하여튼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면은 저도 1년 동안에 잘 관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예 사장님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때는 프리미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고민 잘하고 하십시오. 돈 날릴 수 있으니까요. 프리미엄을 하시고, 예. 스탠다드하고 디럭스 모으시면 됩니다. 다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사장님이시니까요. 그죠? 예. 쭉 이렇게 그분들을 모으면은 저희 또 본사에서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시스템도 제공해드리고요.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장으로서 멋지게 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크몽 들러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시면은 제가 말씀 다 해드리고 돈 달란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배가 고파요. 집에 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크몽 통해서 오세요. 예, 농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농담을 했어요. 그죠? 예. 어쨌든 저희 쪽에 전문가가 되시려면은 크몽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재미있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리스 승계 함부로 하지 마라. 승계 시장을 흔들지 말라. 오늘의 궁예 이야기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계는 사실상 중고자동차 시장입니다. 금융이 결합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리스 승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금융시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전부 다 금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채권,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 리스는 계약을 해놨잖아요. 내가 정한 차에 대한 계약을 해놨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이 리스입니다. 그런데요, 채무 부채라는 부분은요, 이 리스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 방식이라고 해요. 매달 내는 금액이 똑같도록 맞춰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등하게 채무가 감소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일직선으로 쭉 잔존가치까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도 그렇게 감가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자마자 뚝 떨어졌다가요. 중고시장 팔아보세요. 뚝 떨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어느 선 되면 완만하게 쭉 떨어져서 폐차하거든요. 그 울퉁불퉁 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 부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 자산 가치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승계라는 거는 리스 기간 중 어느 특정한 시점에 내 결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끝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결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리스 회사가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맞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채권, 자산, 중고자동차입니다. 그죠? 그 시점에 중고자동차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가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고시장에서 보니까 미상환 금액하고 차이가 크게 난단 말이에요. 같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근데 대부분 미상환 금액이 위에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아래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눈 딱 감을까요? 그럼 신궁예가 알아요.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차액을 줘야 되잖아요. 차값을 막 억지로 끌어당겨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차값 나온 데서 부채에 이르는 금액까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채워 넣겠죠. 그죠? 이 정산한다 그래요. 이 정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승계에서는요. 차값하고 부채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영이 되도록요. 그죠? 이 금액을 지금 리스 승계 시장에서는 지원금이라 그래요. 저 리스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 대행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승계 지원금 얼마나 주실래요? 이러거든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뭘 지원한다는 얘기? 지원은요 어떠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원금 아니에요. 내가 계약했던 채무가 어떤 시점에 얼마 남았는데 그 당시의 채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값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잖아요. 내 차 내가 처분하는데 뭘 지원까지 해줘. 전차주는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후차주는요.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와, 지원금 1,000만 원 준대. 차도 주고 얼씨구 좋구나 그랬는데 사인하고 나서부터 그거 다 갚자면은 죽어나잖아요. 부채거든요. 다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요? 후차주가 갚아야죠. 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승계 지원금은 이제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승계 정산
뭐 이 정도로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채권과 채무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미상환 금액은 변경이 안 돼요. 리스 약정 시점의 손익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 권한이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행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정 시점에 미상환금의 부채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를 끝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를 다 갚고 내 명의로 이전해서 되팔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부채 다 갚았어요. 이제 다 갚았으니까 내 차잖아요, 그죠? 내 명의로 이전을 해와요. 취등록세 7%, 공채 약 1%, 8% 정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명의로 바꿔놨어요. 바꾸려다 보니까 페널티 내세요 그랬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수익 창출이 제한되잖아요. 리스 회사에서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가 있습니다. 해지 수수료라 그래요. 잔뜩 또 지급을 했어요. 미경과 기간에 일정한 비율로 받습니다. 예. 그거 있죠. 팔려다 보니까 내가 또 사업자네요. 오늘 샀다가 내일 갖다 팔아도 사업자잖아요. 부가세 10% 내야 됩니다. 판매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승계하는 것 때문에 취등록세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해지 수수료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요. 부가세 내야죠. 와, 엄청난 손실이 생기네요. 세금만 18%입니다. 그죠? 부가세 10%, 취등록세 7, 공채 1, 8%, 18%입니다. 해지 수수료 적어도 한 20% 내외에 됐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돈을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돼요, 소비자가요.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쭉 이렇게 매매단지 다니면서 여쭤보시면은 알면서도 제가 경쟁자로 나타날까 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유 저는 뭐 복잡한 거 싫고요. 차 가져가세요. 얼마 드릴까요? 이제 페널티입니다. 그죠? 네, 차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받도록 돼 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차 주고 페널티 내면 돼요. 페널티는 좀 비쌉니다. 리스 회사가 위험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페널티 하고요. 그 다음에 승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계는 채권과 채무를 0으로 맞춘 다음에 내가 쓴 이후의 기간부터 만기까지 다른 사람이 써주기를 바라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승계가 이제 전후차 주간이 돼버리면 취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8%. 그 다음에 해지 수수료, 해지가 안 됐잖아요, 승계니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매매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승계니까. 이 큰 금액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승계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승계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 반환, 그 다음에 승계, 그 조건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소비자 계산 못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 계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찍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I에게 이 부분을 저희는 맡겼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숫자를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세 가지 숫자를 보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 쉬워졌죠, 그죠? 네. 그렇게 승계시장이 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닷컴 전차주 클릭하시고요. 내 차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하신 분은 등록 폼 밑으로 쭉 내리면은 차량 번호하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내 차 번호 아시죠? 입력한 거요. 그 다음에 내 핸드폰 번호 내가 알죠? 예, 두 개 입력하시면 항상 검색이 됩니다. 손익분기점 찾아서 새로운 차로 타실 수도 있고요. 납입 회차를 변경해 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가격을 변경해 가면서 손익분기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계시장에서 어느 부분인가요? 잠깐만요. 전차주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부풀리는 현상이 좀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차값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차를 3,000으로 볼 수도 있고 3,100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2,900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그 전차주에게는 자산 가치를 낮추고 후차주에게는 자산 가치를 높이고 부채를 지어버리면은 이 마치 저금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기법이니까 이거는 조심해서 잘 체크하시고요. 꼭 미상한 금액 확인하시고요. 중고자동차 가치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 승계에 대해서 금리 따지고 뭐 이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큰 틀을 알려드릴게요. 신차 금리가 있고 중고 금리가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신차 금리가 낮아요. 신차 금리 아무리 높게 이렇게 잘못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중고 자동차 가치 저기 금리보다는 낮아요. 중고 시장이 금리가 높은 이유는요. 차량 금액 그러니까 대출 내주는 원금 자체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투입해서 높은 금리로 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채 질이 또 달라요. 신차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 있으신 분들이 현금 안 사고 리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거의 없어요.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1%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중고 시장으로 가면 좀 그렇지가 않아요. 돈 없으신 분도 차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했는데 열심히 잘 갚기로 했는데 세상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연체도 되고 떼먹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리스 승계는 금리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고값 더 받아가지고 많은 수익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큰 의미 없으니까요. 예, 핵심을 파고들면 됩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도 좋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과 그 정보의 활용성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꼭 리스 승계는 전차주 분석하시고요. 후차주도 부채를 기준으로 항상 체크를 하시면은 손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제가 쓰긴 썼어요. 제가 초안을 잡아주면 AI가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쓴 거하고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요 뒷단이 그렇게 달라져 있네요. 그죠? AI가 쓴 거니까 뭐 같은 맥락인데도 제가 인지를 못해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의 주제는 리스 승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는 현장에서 특히 후차주일 때 미상환 금액을 안 보여주고 중고자동차 가치를 높여서 아니면은 미상환 금액을 보여주고 중고자동차 가치를 높여서 마치 그 갭이 이자인 것처럼 해서 저금리를 보여주고 약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상환 금액 고정돼 있는데 중고자동차 가격을 낮게 구입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네. 미상환 금액하고 중고자동차 가격이 일치를 해요. 그럼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떨어지면은요, 저금리고요. 부채에서 많이 떨어지면은요, 고금리죠. 그죠? 근데 고금리일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네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승계시장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금리입니다. 제가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를 갖다 팔았네요. 이 말 이해하시면 선수입니다. 승계하지 마시고 승계 사업 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승계 시점에 후차주면 내가 후차주입니다. 미상환 금액은 부채잖아요. 그죠? 중고차 값은요. 시장에서 주어진 값이잖아요. 똑같아요. 차값하고 내가 갚을 돈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율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부채가 3천 있는데 차값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2천 차이 나잖아요. 2천 차이를 원금은 저기 1,000만 원인데 그죠? 3천을 갚아야 되니까 2천 차이 나잖아요. 그 2천이 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수백 프로 나오겠네요. 그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금리가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해 잘 못하시면 내가 엉뚱한 얘기한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겠네요. 그죠? 예.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되고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분석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2편 예. 그 부채와 자산 간의 그 차이가 상당히 존재를 한다. 그 금액을 승계 지원금이라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라 정상 금액이다.
리스는 금융으로 포장된 중고자동차 거래다. 신차금리가 중고자동차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승계는 금리상으로는 유리하다.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만기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전차주 만나면은 중고자동차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후차주 만나면은 떨어졌던 중고자동차 가격이 갑자기 좋은 차가 됩니다. 귀한 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팔로우를 좀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유일하게 AI 신궁예가 지금 그러한 기록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